저리 안 가! 그 한마디가 한국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공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최고급 한정식당 청담 입구. 유리문 밖으로는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안쪽 로비는 향수 냄새와 따뜻한 조명으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반짝임 한가운데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너무도 천박하게 울렸습니다. 점장이었습니다. 손님들 시선이 닿지 않게 아이를 가리고는 팔꿈치로 밀어내듯 어깨를 밀쳤지요. 아이는 한 걸음 물러나며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보자기는 낡았고 매듭은 여러 번 풀었다 묶은 흔적으로 달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걸 잃으면 끝이라는 듯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영업장 앞에서 얼쩡거리면 안 된다고 했지. 손님들 불쾌하게 만들지 마. 점장은 말끝마다 손님을 붙였습니다. 마치 손님이라는 단어가 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아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눈만 깜빡였습니다. 마른 입술이 달싹였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숨을 고르는 것조차 아까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작은 몸이 그날의 모든 운명을 등에 짊어진 듯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점장의 손이 한 번 더 거칠게 나갔습니다. 아이의 보자기 매듭이 풀리며 속에 숨겨둔 것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딸깍 소리.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 통이 굴러가며 로비의 대리석 위를 미끄러졌지요. 그리고 그 옆으로 투박하지만 묘하게 단정한 주먹밥 몇 개가 굴러나왔습니다. 그건 그저 밥덩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늘 보는 음식일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주먹밥이 굴러가는 순간 로비의 소음이 한번 꺼졌습니다. 실내악이 흘러나오던 스피커 소리마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고 누군가는 어머하고 숨을 들이켰지요. 비싼 구두 앞에 굴러든 그 투박함이 이곳과 너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한 줄기 들어왔습니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노신사 한 사람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몸짓은 느렸지만 공기는 그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본능처럼 허리를 굽혔고 점장의 얼굴에는 금빛 웃음이 억지로 걸렸습니다. 회 회장님, 강철중 회장이었습니다. 요식업계의 대부, 웃는 얼굴보다 무표정이 더 익숙한 사람.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지팡이 끝이 대리석에 닿는 순간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로비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장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이에게 내뱉던 말들이 입안에서 갑자기 모래처럼 씹히는 표정이었지요. 회장님, 이 녀석이 손님들 불쾌하게, 조용히 하게. 강철중은 점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닥에 흩어진 주먹밥에 박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회장은 늘 엄격했고 매장은 늘 완벽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쫓아내는 점장을 꾸짖을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강철중의 눈동자는 점장이 아니라 그 투박한 밥덩이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그 한 발을 잘못 디디면 무너질 것처럼 조심스러웠지요. 그의 코트 자락이 바닥의 도시락 통 옆을 스쳤고 그 순간 아주 은은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매실의 시큼함, 장아찌의 짠맛,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오래된 부엌의 따뜻한 기운. 강철중의 손이 지팡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준비해 본 적 없는 감정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떨림이었지요. 그는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어색할 만큼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허리를 숙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먹밥 하나가 그의 구두 앞에서 멈췄습니다. 표면에는 아주 작게 손가락으로 눌러 만든 듯한 홈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흔적이었지요. 하지만 강철중은 그 홈을 보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마치 그 홈이 잊었다고 믿어온 어떤 이름을 새겨놓은 것처럼. 이거 누가 만들었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낮음 안에 이상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점장은 얼른 대답하려다 말을 삼켰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손님들도 아무도 쉽게 말을 못했습니다. 강철중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만이 그 질문이 자기에게 온 걸 알았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양은 도시락통을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통에 찌그러진 부분을 쓰다듬는 손길은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는 주먹밥 하나를 다시 보자기 위에 올려놓으려다 멈췄습니다. 그걸 올려놓는 순간 다시 빼앗길까봐 두려운 듯 했지요. 그리고 아이는 어른들 앞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아이들의 그 습관처럼 목을 한번 삼킨 뒤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강철중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엄마라는 단어 하나가 그 사람의 세월을 갈라놓았지요. 강철중의 눈꺼풀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가 밀려 올라오는 걸 억지로 눌러 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엄마가 어디 있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아짐이 약함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남겨두고 나머지 힘은 모두 품속의 보자기에 쓰고 있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강철중은 그제야 아이를 제대로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눈 밑에 얇게 눌린 그늘, 얇은 코끝, 남루한 옷차림 때문이 아니라 그 얼굴의 어딘가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잊지 못해도 잊은 척했던 얼굴의 한 조각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겠지요.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흔들려 잠깐 어디에도 초점을 못 맞추었습니다. 점장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런 애들 요즘은 사기꾼도 많고요. 괜히 연루되면 입 다물게. 강철중의 말은 칼처럼 짧았습니다. 점장은 더는 말을 못했습니다. 직원들의 숨도 얕아졌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휴대폰을 꺼내려는 움직임이 잠깐 일었다가 누군가의 눈치에 다시 사라졌지요. 로비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 직전의 정적이었습니다. 강철중은 바닥에 떨어진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보자기 모서리에는 바느질이 여러 겹 덧대어져 있었고 천 사이로 작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인지 국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얼룩. 그 얼룩들이 너무 생활 같아서, 너무 현실 같아서 그가 오히려 눈을 피하고 싶어지는 종류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몸을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주먹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밥알이 붙었습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늘 깔끔한 서류와 유리컵만 만지던 손에 밥알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밥알을 바라보며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그 작은 밥알 하나가 그에게서 빼앗아간 세월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 냄새. 그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끝이 흔들렸고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가 무너지지 않으려 할수록 무너짐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던 회장이 바닥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강철중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잡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려는 손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미쳤는지 아니면 운명이 정말 이곳까지 찾아왔는지 그걸 확인하려는 손이었지요. 아이도 손을 뻗었습니다. 어른에게 기대려는 손이 아니라 잃어버리면 안 되는 보자기를 지키려는 손이었습니다. 두 손이 닿기 직전 로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급히 들어오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목적이 분명한 발소리였지요. 그리고 그 발소리의 주인이 강철중의 등 뒤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에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차가운 계획의 웃음인지 강철중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 주먹밥 하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가족의 증거라는 사실을요. 병원 복도는 늘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 희미한 온기,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카트 바퀴 소리. 그 사이를 작은 발이 조심스럽게 옮겨 다녔습니다. 아이는 보자기를 품에 꼭 껴안은 채 병실 문 앞에서 한 번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약했고 안쪽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얇게 들렸고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약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손잡이를 잡았다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사람 하나가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며 보자기의 매듭을 다시 확인하듯 손가락으로 꼭 눌렀습니다. 그 매듭이 풀리면 오늘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풀려버릴 것 같아서요. 그때 침대 위의 사람이 아주 작게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는 흐렸지만 아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안심과 미안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왔니? 목소리는 바람처럼 얇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침대 옆에 놓인 물컵을 먼저 집었습니다. 물이 흔들릴까봐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물을 건네고 나서야 아이는 침대맡에 앉았습니다. 배고프지? 그 말에 아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배고픈 건 사실이었지만 그런 대답이 나오면 오늘의 계획이 흔들릴까 봐서요. 아이는 고개를 젓고 보자기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만들었어. 침대 위의 사람은 보자기를 보자마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주 잠깐 무언가를 떠올리는 사람처럼요. 그 표정이 너무 아파 보여서 아이는 얼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식당 거기 가면 알 거라면서. 침대 위의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며 아이의 손등을 잠깐 덮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그 차가움을 느끼는 순간 보자기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문 앞에서 크게 말하지 말고 그냥 보여줘. 누구한테? 제일 높은 사람.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높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이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어른들이 늘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묻고 싶었지만 침대 위에 사람이 숨을 고르는 걸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온 사람 하나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들이 잔뜩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잔 기색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병원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었고 숫자들이 어지럽게 나열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침대 쪽을 보다가 아이가 든 보자기를 봤습니다. 한숨을 삼키듯 목이 움직였고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준비됐어? 아이의 대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침대 위에 사람을 먼저 봤고 그 사람은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가라라는 허락이면서 동시에 미안하다라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아이와 그 사람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는 회색 하늘이 보였고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는 보자기를 품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자동문을 지나갈 때도 보자기는 한 번도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은 더 차가웠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고 아이의 귀끝이 금세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의 목도리를 매만지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아이에게서 희망을 건드리면 부서질까 봐서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억해. 안 싸우고 그냥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 보여주기만. 아이의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보자기 안에 든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음식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이는 정확히 몰랐지만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잃으면 누워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오자 번쩍이는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밀려왔고 아이는 보자기를 품에 더 깊이 숨겼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왔습니다. 아이가 꺼내보니 누군가가 급히 적어준 글씨가 있었습니다. 청담.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짧은 메모. 문 앞에서 멈추지 말 것. 아이의 눈이 그 글씨에 박혔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오늘의 규칙이자 작전이었습니다. 아이는 종이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 가장 밝은 건물 쪽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혹시 그 보자기 잠깐만. 아이의 발이 멈췄습니다. 보자기를 더 세게 끌어안는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이 옆으로 길게 드리웠습니다. 차가운 손이 다가오는 기척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식당 앞은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는 조명이 부드럽게 번졌고 안쪽에서는 잔잔한 음악과 잔 부딪히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밖은 겨울 바람이 매서웠는데도 그 문 하나만 넘으면 다른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지요. 아이는 길 건너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품속의 보자기는 몸에 꼭 붙어 있었고 매듭 부분은 손가락에 눌려 자국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문 앞까지 걸어가면서도 몇 번이나 보자기 끝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손을 놓는 순간 오늘의 일이 전부 흩어질 것 같아서요. 문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직원이 안내를 하고 있었고 예약 이름을 확인하는 목소리가 빠르게 오갔습니다. 아이는 그 옆으로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저 여기.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문이 유리라서인지 더 작게 들렸습니다. 직원은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대답 대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가 한 번 더 입을 열려는 순간 뒤쪽에서 더 단단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점장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나오는 걸음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점장은 아이에게 다가오자마자 아이와 보자기부터 봤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결론을 이미 내린 사람처럼 손바닥을 문 쪽으로 휙 내저었습니다. 여긴 그런 애가 올 때가 아니야. 저쪽으로 가.
아이는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지 말 것이라는 메모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듯 했지요. 아이는 보자기를 살짝 들어 올려 보였습니다.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거 보여드리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점장의 표정이 먼저 일그러졌습니다. 점장은 아이가 들고 있는 보자기보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을 더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의 눈길이 이쪽으로 쏠리는 순간 점장의 목소리가 한 단계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장난해? 손님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이 어디 있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가게 이미지 망가지는 거 몰라?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보자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문 얼굴이었습니다. 점장은 그 모습을 보자 더 성급해졌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고 점장은 그걸 보는 순간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당장 치워. 지금. 점장은 아이의 어깨를 손끝으로 밀었습니다. 그 밀침은 세게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겨울 신발 밑창이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졌고 아이의 품속에서 보자기가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넘어지지 않으려 몸을 비틀며 보자기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매듭이 풀렸습니다. 딸깍.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통이 먼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금속 소리가 로비 입구에 울려 퍼지자 근처 손님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안쪽에서 투박하지만 정갈하게 뭉친 주먹밥 몇 개가 굴러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이는 반사적으로 바닥을 짚고 굴러가는 주먹밥을 손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밥알이 붙고 장아찌 조각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 냄새가 아주 짧은 순간 공기 위로 떠올랐습니다. 시큼하고 짭짤한 향, 따뜻한 밤냄새. 점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냄새보다 손님들이 보는 시선이 더 견딜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진짜. 이게 뭐야? 저거. 치우라고 했지. 당장. 점장은 주먹밥을 발로 차려다 멈칫했습니다. 발끝이 주먹밥에 닿기 직전 잠깐의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아서였지요. 대신 점장은 손짓으로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보안 불러. 빨리. 직원이 전화를 하는 사이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도시락통을 끌어안았습니다. 통이 찌그러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빼앗길 것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문 바깥에서 검은 차량이 멈춰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밖으로 흐르며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자세가 달라졌고 점장의 억지 미소가 얼굴에 급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로비 안으로 한 줄기 들어오며 바닥에 흩어진 밥알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쿵! 지팡이 끝이 대리석에 닿는 소리가 로비의 모든 소리를 멈춰 세웠습니다. 강철중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자세가 먼저 달라졌고 말끝이 짧아졌습니다. 그는 그런 반응에 익숙했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익숙함이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대리석 위에 흩어진 밥알, 옆으로 굴러간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 그리고 누군가가 급히 주워 담으려다 멈춘 투박한 주먹밥 몇 개. 그건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이곳은 늘 깔끔해야 했고 실수는 있어도 흔적은 남으면 안 되는 공간이었지요. 그런데 그 흔적이 이상하게도 너무 현실적이어서 강철중은 한순간 발을 멈췄습니다. 점장이 황급히 달려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강철중은 손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돌려 점장의 목소리를 끊었습니다. 조용히. 그 말 한마디에 로비가 잠잠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 유리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 그리고 바닥에 붙은 밥알 하나가 신발 밑창에 눌리는 아주 작은 소리까지 또렷해졌습니다. 강철중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동작이 어색할 만큼 그는 누군가 앞에서 몸을 낮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은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먹밥 하나를 집어드는 순간 은은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시큼한 매실향, 짭짤한 장아찌 냄새,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오래된 부엌의 따뜻한 기운. 그 향이 닿자 그의 머릿속이 아주 잠깐 조용한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햇빛이 얇게 들어오던 창가, 작은 냄비에서 김이 오르던 부엌, 누군가가 손끝으로 밥을 눌러 모양을 만들던 장면, 말없이도 무언가가 전해지던 그 단정한 손놀림. 강철중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 손에 쥔 주먹밥 표면에 아주 작게 눌린 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습관처럼 남기는 흔적.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데 한 번 본 사람은 잊기 힘든 흔적. 그는 그 홈을 보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가슴 안쪽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철중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도시락통을 끌어안고 있던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떨렸고 보자기 매듭은 반쯤 풀린 채였습니다. 강철중은 아이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자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지? 아이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이는 울지 않으려는 듯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참는 법이 너무 일찍 자리 잡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만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강철중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라는 단어 하나가 그의 시간 속 어딘가를 찢어 놓았습니다. 강철중은 더 묻고 싶었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왜 이제야 나타났느냐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아이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면 알 거라고. 강철중의 손이 주먹밥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손끝에 붙은 밥알을 떼어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 밥알이 마치 돌아오지 않은 시간의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때 로비 안쪽에서 빠른 구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너무 정돈된 속도, 너무 정확한 방향, 그리고 누군가가 강철중의 등 뒤에서 낮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강철중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계산된 목소리인지 본능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주먹밥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회장님, 이런 일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나치게 부드러워서 오히려 차가운 금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철중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손에 쥔 주먹밥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에 붙은 밥알 하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요. 이모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정장 구두가 대리석을 밟는 소리가 딱 필요한 만큼만 들렸습니다.
그는 점장을 한번 쓱 바라봤고 점장은 그 눈빛을 보고 얼굴이 더 바짝 굳었습니다. 매장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손님들도 보고 있고 아이는 제가 조용히 밖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내. 단어는 깔끔했지만 로비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보자기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고 도시락통이 아이의 가슴에 꾹 눌렸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뒤에는 유리문과 사람들의 다리가 막혀 있었습니다. 강철중이 낮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이모는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한 소라는 회장님께도 부담이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임원이 손짓을 했습니다. 점장이 기다렸다는 듯 직원 2명에게 눈짓을 줬고 직원들은 죄송합니다라는 표정으로 아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죄송함은 아이를 향한 게 아니라 손님들을 향한 죄송함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는 말이 나오지 않자 보자기를 더 꼭 끌어안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도시락통이 딸깍하고 울었습니다. 강철중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팡이가 대리석에 다시 한번 닿았습니다. 쿵! 그 소리에 직원들의 발이 멈췄습니다. 손대지 마.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명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멈춰섰고 점장은 웃음이 걸린 채로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이모는 한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짧게 계산이 바뀌는 표정. 그러나 그는 곧 다시 부드러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 아이가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사기꾼이면. 강철중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내가 확인하면 되지. 이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그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던진 듯 했습니다. 그는 웃음을 잃지 않은 채로 한 발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강철중과 아이 사이를 막아서는 위치였습니다.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회장님 체면도 있고. 그 순간 아이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이 잠긴 듯 소리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강철중은 그 끊긴 말에서 의미를 읽었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 미루면 안 되는 무게. 강철중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겨울바람에 오래 서 있었던 흔적이었습니다. 강철중이 무릎을 아주 조금 굽혔습니다. 완전히 숙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아이와 같은 높이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변화만으로도 로비의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했지. 아이는 한번 삼켰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말을 꺼내기 위한 삼킴이었습니다. 병원. 어느 병원? 아이는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병원 이름을 말해본 적이 없는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아이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급히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병원 도장과 숫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급히 적어 내려간 글씨. 청담. 문 앞에서 멈추지 말 것. 로비 조명 아래서 그 글씨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절박했습니다. 강철중의 시선이 그 종이에 박혔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를 여기로 보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이를 속이기엔 너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임원의 손이 아주 조금 빨라졌습니다. 종이를 먼저 집으려는 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류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회장님 손에 그런 걸. 강철중이 종이를 먼저 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 끝을 잡는 순간 그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번엔 향 때문이 아니라 종이 위의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도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임원에게 보여주듯 들었습니다. 이게, 임원은 그제야 말이 잠깐 막혔습니다. 0.1초쯤, 아주 짧게, 그 짧은 틈이 강철중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게 사기라고 생각하나? 임원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보호? 강철중이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종이를 빼앗길까봐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보자기는 더 깊이 품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철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그러나 로비 전체가 느낄 만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내 옆으로 와. 아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낯선 어른들 사이에서 아이는 어디가 안전한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강철중이 한 발 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여기가 길이라는 표시처럼요. 임원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위험합니다. 혹시 저 아이가... 강철중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임원의 말을 잘랐습니다. 위험한 건... 그는 한 단어씩 눌러 말했습니다. 아이를 밀어 넘어뜨린 손이다. 점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직원들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고 손님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강철중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엔 확인이 아니라 보호의 손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망설이는 손. 그러나 엄마라는 단어가 등을 밀어주듯 아이는 결국 한 걸음 나아왔습니다. 그 순간 임원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임원은 화면을 보는 척하다가 아주 짧게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비 밖을 향해 시선을 한번 던졌습니다. 문 쪽에서 누군가가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찬 발소리, 무릎이 바닥에 닿을 듯한 급한 발소리, 그리고 그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아이의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에게 그 발소리는 구원일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위협일 수도 있었습니다. 유리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로비 안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로비를 찔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장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 로비의 공기가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로비에선 그 한마디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뛰어들어온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봉투가 있었고 손등은 추위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늦으면 끝이라는 눈빛. 하지만 남자가 두 걸음 내딛는 순간 임원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손짓 하나에 직원 한 명이 재빨리 로비 안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딱 손님 동선을 비켜나가는 움직임. 너무 익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임원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회장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낮게, 그러나 주변이 느낄 만큼 단단하게. 회장님 보셨죠? 보호자까지 끼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는 점장을 힐끗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장은 침을 삼키며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밖에서 이야기하시죠. 밖으로 다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깥은 차가웠습니다. 바깥은 사람들의 시선이 덜합니다. 바깥은 조용히 처리하기 좋습니다. 강철중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한 번 더 짚었습니다. 로비 바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또 한 번 사람들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만. 짧았지만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단호했습니다. 강철중의 시선이 임원을 스쳤습니다. 임원의 미소는 유지됐지만 눈동자가 아주 조금 빨라졌습니다. 계획을 바꾸는 속도였습니다. 남자는 아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가까이 가려는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아이는 남자를 향해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보자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본능이 먼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강철중 쪽을 한 번, 남자 쪽을 한 번 번갈아 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어디가 안전한지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임원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임원이 한 발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남자와 아이 사이를, 그리고 강철중과 남자 사이를 동시에 가르는 위치. 마치 질서를 세우는 사람처럼요.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아이도 더 곤란해집니다. 그 말과 동시에 로비 안쪽에서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안내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주방 쪽, 창고 쪽, 손님 눈에 덜 띄는 방향. 강철중의 시선이 그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지? 임원은 웃었습니다. 잠깐만요. 손님들 앞이니까 아이가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곳은 강철중이 말을 끊었습니다. 병원이지. 임원의 웃음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 점장이 한 발 다가와 아이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끝이 아이 소매에 닿는 순간 아이가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보자기가 흔들렸고 도시락 통이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딸깍. 아이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이는 소리 없이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마치 안 되라고 말하려다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요. 강철중이 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완전히 막아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이 벽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시야에서 점장과 직원들이 가려졌습니다. 손 떼. 점장은 손을 빼며 웃었습니다. 웃지만 얼굴은 울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오해? 강철중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이 보호자입니다. 병원에서 지금 당장 치료비가. 말끝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원이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보호자라면 더더욱 밖에서 증명하셔야죠. 회장님께 민폐를 끼치지 말고. 증명. 이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안내에서 증명으로. 그 말은 칼이었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칼. 그 순간 아이의 보자기 끝에서 작은 금속이 반짝였습니다. 보자기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고리 하나가 삐져나왔습니다. 열쇠고리에는 오래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글로 흐릿하지만 분명한 글씨. 강철중의 눈이 그 반짝임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남자도 그걸 봤습니다. 남자는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보자기 안쪽을 막으려 했습니다. 보이면 안 된다는 손. 그러나 그 손짓이 너무 급해서 오히려 의심을 불렀습니다. 임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직원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무전기가 짧게 울렸고 누군가가 주방 쪽 문을 살짝 열어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철중은 지팡이를 더 강하게 바닥에 찍었습니다. 쿵! 로비의 웅성거림이 멎었습니다. 문 닫아.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분명했습니다. 직원이 멈칫했습니다. 임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감정적으로. 강철중이 드디어 임원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임원의 미소가 잠깐 멈췄습니다. 감정? 강철중은 천천히 아이의 보자기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그걸 놓치면 누가 죽는지부터 말해봐. 임원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강철중에게는 답이었습니다. 그때 주방 쪽 문이 더 크게 열렸습니다. 직원 하나가 몸을 비켜 세우며 점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점장의 손이 다시 아이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팔이 아니라 보자기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마침내 소리를 냈습니다. 안 돼. 그 순간 강철중이 움직였습니다. 느린 듯 보였지만 정확했습니다. 지팡이를 옆으로 세워 점장의 손이 닿는 길목을 막아버렸습니다. 점장의 손이 지팡이에 부딪혔습니다. 탁 소리.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철중은 낮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그는 임원을 똑바로 보고 한 단어를 눌러 말했습니다. 증거다. 그리고 강철중은 아이에게서 보자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아이가 놓지 않으려 버티자 강철중은 억지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을 펼쳐 같이 들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며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보자기가 반쯤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주먹밥 말고도 더 얇고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하얀 봉투, 앞면에는 또렷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보자기 안쪽에서 나온 하얀 봉투는 얇았습니다. 하지만 그 얇은 종이가 로비의 공기를 눌러버렸습니다. 강철중은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봉투를 빼앗길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아직도 보자기 매듭을 쥐고 있었고 그 손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강철중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병원 거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 움직임만으로도 지금이 얼마나 급한지 드러났습니다. 임원이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회장님 손에 그런 민감한 서류는 제가. 그 손이 봉투에 닿기 전에 강철중이 봉투를 몸쪽으로 당겼습니다. 그 움직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내 손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점장도 직원도 뛰어들어온 보호자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저 종이 한 장이 어디로 갈지 보고 있었습니다. 강철중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병원 도장, 날짜, 검사 항목, 그리고 맨 위에 적힌 이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강철중의 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마치 글자가 흐려진 게 아니라 자기 눈이 흔들린 것처럼요.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이름이. 강철중은 종이에 적힌 이름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내는 순간 로비 전체가 그 이름을 가져갈 것 같아서였습니다. 대신 그는 아이를 향해
단 한 문장만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 사람 맞나? 아이는 눈물을 참느라 턱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중의 손에서 종이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그건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걸 억지로 잡는 힘이었습니다. 로비 끝에서 누군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임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흔드시면 강철중이 종이를 접었습니다. 딱 한 번 접었을 뿐인데 그 동작이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임원을 바라봤습니다. 개인?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내가 방금 하려던 건 개인이 아니지. 임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이 강철중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강철중은 고개를 돌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문 닫고 그 다음 점장을 받습니다. 보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 발도 못 나간다. 점장이 다급히 웃었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희가 강철중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오해라면 그는 로비 천장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것부터 꺼내라. CCTV.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위로 올라갔습니다. 점장의 목이 꿀렁거렸습니다. 임원이 서둘러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건 과잉 대응입니다. 손님들이. 손님? 강철중은 손님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어붙은 손을 봤습니다. 저 아이는 손님이 아니라. 잠깐 멈춘 뒤 아주 느리게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로비의 공기가 뒤집혔습니다. 누군가는 그 의미를 알아차렸고 누군가는 아직도 믿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보안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점장은 땀을 닦으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임원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웃어보려 했습니다. 회장님, 감정 때문에 판단을. 강철중이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다. 그리고 종이 봉투를 보호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간다. 보호자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손은 미안함과 두려움으로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강철중은 아이에게 다가가 보자기 매듭을 다시 묶어주는 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손으로 옆을 지켰습니다. 가자. 아이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때 임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들리지 않게 하려는 말이었습니다. 문 밖으로만 나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강철중은 들었습니다.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끝내는 건. 그는 로비의 CCTV를 다시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내가 한다. 주주총회 날 아침 회의장 복도는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광택이 나는 바닥, 정돈된 꽃, 잔잔한 향. 모든 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강철중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숨겨온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날이라는 걸요. 회의장 문이 열리자 먼저 임원이 들어섰습니다. 표정은 평온했고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단단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후계 공백은 리스크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원은 그걸 확인하고 마지막 못을 박듯 서류처를 펼쳤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결로 경영권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고 공기가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강철중이 들어섰습니다. 그 옆에는 아이가 서 있었고 뒤에는
보호자가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 하나가 회의장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임원이 웃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은 바닥을 훑쳤습니다. 회장님, 이 자리에 그런 개인적인 일을. 강철중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단해서 사람들이 먼저 숨을 삼켰습니다. 오늘 의결할 게 있다. 임원이 끼어들려 했습니다. 회장님, 절차, 강철중이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뒤쪽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화면은 식당 로비의 CCTV였습니다.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 보자기가 풀리며 도시락과 주먹밥이 바닥으로 쏟아지는 장면. 그 뒤로 누군가가 아이를 조용히 데려가려 하는 장면. 회의장 안에서 작게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임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밖으로만 나가면 끝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회의장 안을 얼려버렸습니다. 임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강철중은 그때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보자기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강철중에게는 한 줄의 문장보다 더 큰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강철중이 종이를 들어보였습니다. 병원 도장, 검사 결과, 날짜. 그는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가족이다. 회의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임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건 조작일 수도. 강철중이 바로 잘랐습니다. 조작이라면.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뭐지? 임원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확정될 것을 알았으니까요. 강철중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잡았습니다. 오늘부로 내 지분과 권한은 내 가족에게 승계한다. 승계라는 단어가 떨어지자 회의장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계산을 바꿨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철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건드린 대가는 법으로 받는다. 회의장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임원은 뒤로 물러섰고 그동안 웃으며 숨기던 얼굴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강철중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있다. 임원이 끌려나가는 동안 점장이 어딘가에서 나타나 눈을 피했습니다. 강철중은 그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회의장이 정리된 뒤 강철중은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보자기를 천천히 받았습니다. 이번엔 빼앗는 손이 아니라 무게를 나누는 손이었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간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이 올라오는 눈빛이었습니다. 늦을까봐 두려운 눈빛. 강철중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게 하겠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은 겨울 때문이 아니라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먼저 말을 했고 강철중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호자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보호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의 피로가 먼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강철중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가 바닥에 무릎을 대는데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수십 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너무 늦었다. 보호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손은 보자기를 더 꼭 쥐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복도는 이미 충분히 시끄러웠습니다. 강철중은 고개를 들고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 서지 마라. 아이의 손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 손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작은 손의 무게가 강철중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세웠습니다. 며칠 뒤 식당 청담에는 작은 메뉴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글씨는 크지 않았지만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또렷했습니다. 매실 장아찌 주먹밥. 수익금 일부는 환자 지원에 사용됩니다. 그 메뉴판 아래에서 강철중은 자주 주방에 섰습니다. 손끝에 밥알이 붙어도 이제는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밥알이 다시 잡은 시간의 증거 같았으니까요. 아이의 손이 옆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강철중은 그 손을 따라했습니다. 모양은 아직 서툴렀지만 이번엔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놓지 않는 마음이었으니까요.